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크레딧에 관련된 기본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2부로 바로 크레딧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점수는 어떻게 올리는지, 그리고 또 떨어진 크레딧 접수를 어떻게 복구하는지에 대한 또 자세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만약에 1부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이 밑에 링크에 들어가서 1부 영상 기본 정보에 대해서 한번 듣고 오시고요. 그리고 2부로 바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부에는 1부에서 약속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크레딧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서영 씨가 생각하시기에는 크레딧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꼬박꼬박 돈 잘 내고 그렇죠. 뭐 리스 같은 거 돈 잘 내고 그렇게 하면은 잘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 안에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크레딧 점수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면은 제일 잘하는 거죠. 아, 그냥 떨어지지 않게 관리만 잘 한다면. 네,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지를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이 파이코 스코어라는 그 점수가 아무래도 이제 융자나 금융활동을 할 때 렌더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데 네. 300점에서 850점 정도의 범위가 있다고 했어요. 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죠. 네, 800점 이상이, 740점 이상이 가장 좋은 범위라고. 맞습니다. 네. 740점만 넘어가도 충분히 좋은 크레딧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780점 이상이면 보통 엑설런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발음 괜찮았나요? 네, excellent. 네, 발음도 좋으시네요. 600점보다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거의 솔직히 금융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리고 600점대나 700점, 600에서 700점 사이가 되면은 이게 사실 뭐 승인을 받는 자동차를 사는데 승인 받았다, 뭐 크레딧 카드를 어플라이했는데 승인 받아도 높은 이자, 네. 불리한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크레딧 점수를 잘 관리하고 점수가 내려가지 않는지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네. 자,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자, 크레딧 카드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뭐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돈을 썼으니까 돈을 내라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 빌링 스테이먼트를 보면 청구서죠. 청구서를 보면 뭐 5월 5일까지 납부를 해라. 네. 라고 하면 꼭 5월 5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빌링 사이클이라는 거하고 청구서의 그 납부 날짜랑을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듀 데이트라고 적혀 있는 청구 날짜는 꼭 5월 5일까지 내라 네. 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빌링 사이클은 또 그래서 그 6월 5일까지가 빌링 사이클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약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고요. 그 네. 사이에. 그래서 보통 5월 5일까지 듀가 되어 있는 빌링 사이클은 보면은 한 6월 5일 정도 더 해서 한 6월 10일까지, 물론 회사마다 다릅니다. 6월 10일까지 빌링 사이클이 있어서 듀 데이트가 5월 5일이지만 6월 10일, 그러니까 10일 전으로만 그 돈이 도착을 해도, 요즘 온라인이니까 바로바로 페이 하시겠지만 네. 체크를 보내시는 분들은 그 안에까지만 도착을 해도 늦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5월 5일이면 6월 10일까지만 페이를 하면은 괜찮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네. 청구서를 보시면 듀 데이트가 있고 빌링 사이클이라는 게 따로 있다. 이것도 한번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늦지 않게 돈을 잘 꼬박꼬박 내시면 점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뭐 내가 계속 돈 안 내요. 그러면 독촉장 날아오겠죠. 그렇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다가 만약에 이 무슨 유틸리티 회사나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이 사람이 돈을 안 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의 크레딧에 뭔가 이제 이 회사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 그 은행에서 이제 컬렉션 에이전시라는 곳으로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니까 그 채권을 추심해줘라. 다시 말하면 돈 갚게끔 빨리 이렇게 독촉을 해줘라 라고 하면서 크레딧 에이전트로 이제 독촉장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위임을 해요. 그러면 컬렉션 에이전시는 이 사람이 돈 안 냈으니까 이제 내 신용기록, 크레딧 리포트에다가 컬렉션 기록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뭐가 있을까요? 네, 또 계속 지금 크레딧 카드를 예를 들었으니까 네. 계속 갈게요. 아마 일부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크레딧 카드를 맥시멈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1000불이면 맥시멈이면 1000불 다 쓰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은행에서 승인해준 내 신용에 따라서 이제 그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죠. 네. 크레딧 카드가 3장 있다고 칠게요. 1000불, 2000불, 5000불 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내가 1000불, 1000불, 1000불 썼어요. 그죠? 네. 내가 총 쓸 수 있는 크레딧 리밋은 3개 카드를 다 합치면 8000불이에요. 네. 근데 1000불, 1000불, 1000불 했으니까 3000불을 썼다. 그러니까 나는 8000불에서 3000불만큼의 채무가 있다. 아닙니다. 네. 첫 번째 A 카드가 1000불의 크레딧 리밋을 갖고 있는데 1000불을 맥스아웃 해버렸죠. 네. 다 써버리셨어요.
점수 뚝 떨어지십니다. 그럼 그 카드마다 이렇게 다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 카드마다의 전체 그 신용을 쓸 수 있는 한도에서 한 30% 이하로 채무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국 같으면 크레딧 카드를 쓰고 나서 100%그 다음 달에 다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면 컬렉션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점수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정말 뭐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미니멈 페이먼트만 정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가 계속 쌓여 있는데 그 쌓여 있는 채무가 내 한도액의 30%가 되지 않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넘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맥스아웃 하시면 안 되고 각 신용 한도 총액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카드마다의 30%, 그러니까 아까 1000불, 2000불, 5000불이었으면 뭐 300불, 그죠? 네. 여기는 뭐 355, 1500불, 3824, 2400불 밑으로 사용하셔야 최적의 크레딧을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크레딧 카드는 일단 사실상 채무잖아요. 그렇죠.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완전 한국적인 말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집을 살 때도 그냥 현금으로 사고 그쵸. 빚을 낸다는 게 싫죠. 근데 이 크레딧 카드라는 게 사실 신용 기록을 쌓는데 거의 시발점이에요. 스타트.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안 쓸 수가 없고 쓰고 잘 갚고 잘 갚으면 아예 이자가 없어요. 내가 전달에 쓴 거를 다음 달에 다 갚았다. 네. 그러면 어차피 이자가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채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제 미국에는 미니멈 페이먼트라는 그 제도 때문에 이제 내가 1000불을 썼어도 뭐 이래서 어떤 은행이 1%만 내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10불만 내면 되거든요. 1000불을 썼는데도.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10불만 내면 되네. 그러면 크레딧 점수에 문제가 없겠구나. 네. 아니거든요. 그럼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쌓이고 이자가 쌓이고 그럼 채무율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신용 기록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 일부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네. 네, 말씀드렸던 채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용 점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죠? 네. 그 일부에서 그 조인트 어카운트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만약에 조인트 어카운트를 맥스 씨랑 같이 만들었는데 맥스 씨가 카드값을 안 냈어요. 그럼 네. 어떻게 되나요? 제 어카운트는?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조인트 어카운트는 이제 부부끼리도 할 수 있고 뭐 친구끼리도 네. 할 수 있고 뭐 원하는 대로 이제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카드 신청서를 쓸 때 코사이너, 그죠? 네. 오토라이제이션을 갖고 있는 승인권을 갖고 있는 코사이너를 같이 넣는데 그 넣을 때 이제 뭐 서영 씨를 넣었어요. 네. 넣었는데 제가 프라이머리고 서영 씨가 이제 세컨더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B를 보통 이제 둘 다 책임이 있어요. 네. 채무에 대한 책임이 공동 사인권자이기 때문에 둘 다 책임이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카드 값을 내가 안 냈어요. 네. 그러면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요. 같이 공동 명의로 해서 뭘 하는 거는 믿을 만한 사람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잘 쌓이면 초반에 빠른 속도로 크레딧을 쌓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네. 뱅크럽시 하시고 나서 기록이 다 삭제되거나 없어진 분들은 새롭게 만들려면 그렇게 코사인과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하는 게 굉장히 좋긴 해요. 네. 근데 한쪽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버리면 둘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네요. 파트너를 선택할 때. 네, 되게 애매한 영역이죠. 그러면은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크레딧 카드를 처음에는 이제 하나 정도 만들어서 네. 우리 신용 기록이 없으니까 은행도 막 발부가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 정도 만들어서 신용 기록을 쌓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한 1년 정도 지났다 싶으면 이제 두 번째를 만들고 제 개인적으로 전문가로서 설명드리는 거는 한 2개에서 3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야 관리하기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단기간에 뭐 이번 달 안에 크레딧 카드를 만들려고 내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은행 저 은행에서 막 크레딧 인콰이리 조회를 막 해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이 사람이 이제 카드를 줘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크레딧 뷰로에다가 이제 리포트를 막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조회를 하드 인콰이리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내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또 소프트 인콰이리라고 그래요. 네. 소프트 인콰이리는 떠도 솔직히 내 크레딧에 영향이 안 갑니다. 네. 근데 금융권에서 하는 하드 인콰이리는 분기에 한 3-4번 이상만 이렇게 조회를 해도 점수가 10에서 15점, 심하게는 20점씩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한꺼번에 갑자기 단기간에 많이 만드는 것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차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산다고 이쪽 딜러 저쪽 딜러 가서 크레딧 조회를 막 해버리면 점수 당연히 떨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회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카드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만드는 거지 채무니까요. 아까 그렇죠. 걱정하셨듯이. 무턱대고 막 만드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사용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막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레딧 점수를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과 그리고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또 더 다른 코멘트 있으신지요? 네, 제일 중요한 거. 네. 오늘 사실 거의 주제는 지금 나오는 건데 만약에 내 크레딧 점수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크레딧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리페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대 그 신용기관에 뭐 각 기관 어떤 데는 점수가 막 700점인데 여기는 600점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그 이유는 뭔가 이상한 기록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을 한번 뽑아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 기록이 내게 아니거나 정정 요구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저희가 또 밑에다가 이렇게 샘플 레터를 한번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 네. 크레딧 리포트가 잘못됐다고 오류가 있다는 것을 뷰로에다가 레터를 보내가지고 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용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을 하도록 돼 있고 내 기록이기 때문에 내가 잘 와칭을 하면서 크레딧 관리를 해야 돼요. 물론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회사들도 있지만 네. 내 신용 등급은 내가 관리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쵸. 물론 또 요즘 온라인이 잘 됐기 때문에 꼭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아도 네,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죠? 아니요, 이메일은 안 됩니다. 이메일은 안 돼요? 좋은 얘기 하셨는데 이메일은 안 되고 무조건 온라인을 통해서 각 크레딧 뷰로 예를 들어서 트랜스유니언.com 들어가셔서 네. 온라인에서도 디스퓨트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리플라이가 늦다고 생각하시면 편지를 쓰셔가지고 해당 뷰로 주소로 해서 스탬프 찍으셔서 우표 붙이셔서 그쪽 뷰로로 보내시면 그쪽에서 반드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이 되고요. 네. 그 신용 기록이 만약에 오류가 정정이 되면 그 기록이 삭제가 되고 정말 점수는 올라갑니다. 이거를 크레딧 교정이라 그래요. 쉽지 않은 절차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관리하실 때 한 1년에 한 번 정도, 아무리 늦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내 크레딧을 조회해 보시고 내게 아니거나 내 기록 이름이 비슷한 사람 많아요. 네. 이민자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뭐 이름이 박서영, 박서양 뭐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스펠링이.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의 미국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자동차 필요해서 자동차 딜러에 가서 자동차를 사려고 막상 갔는데 자기 점수는 원래 평소에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조회를 했는데 낮아요. 네, 그래서 디나이 나서 승인을 거절받아서 당장 차가 너무 급한데 생활하는데 너무 필요한데 차를 못 사는 분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신용등급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부에 걸쳐서 미국에서 살 때 정말 중요한 크레딧 점수 그리고 또 크레딧 점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요? 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건강, 일단 첫 번째, 건강 잘 챙기시면서 저희 미국 전문가 채널에서도 어떤 분이 또 댓글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우리 정보를 전달할 때, 뭐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은 내용을 하지 않느냐. 네, 저희가 라이센스를 갖고 하는 일들도 있지만 미국 전반에 저희가 경험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서 알고 있거나 실무를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좀 좋은 정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도움이 이웃과 사랑하는 이웃과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관련 영상 내용 같이 공유해서 서로서로 도움되는 미국 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또 유튜브 댓글창이나 DM이나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